면접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거요. 면접 보러 온 청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바다에서 사람 살릴 때 쓰는 겁니다. 쇄골 고정핀. 국내 최대 해운그룹 회장 윤설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지금 무슨 소리? 임원들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 그런데 청년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20년 전 그날 회장님을 구한 사람, 제 아버지였습니다. 설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쇄골 아래 금속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박도윤 씨 면접 중단입니다. 경비가 그를 끌어냈죠. 청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20년 묻혀온 진실을 깨우리라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여의도 본사 45층 회장실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윤설이는 어김없이 가장 먼저 출근했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죠. 검푸른 물살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어요. 회색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단추를 채우다가 왼쪽 쇄골 아래를 스쳤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금속이 느껴졌죠. 작은 고정핀이었어요. 피부 바로 아래 박혀 있는 이것을 그녀는 20년째 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안 빼세요? 주치의가 몇 번이나 물었죠. 설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뿐이었습니다. 떼면 숨이 막힐 것 같았거든요.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어요. 책상 위에는 오늘 결제할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해운 계약서, 물류센터 확장안, 인수합병 제안서. 그녀는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갔어요. 감정 없이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숫자가 맞지 않으면 바로 반려했죠. 윤 회장님, 오전 임원회에 준비됐습니다. 비서 차민재가 들어왔어요. 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에 임원들이 모였어요. 설인이 들어서자 모두 일어났죠. 그녀는 앉으라는 손짓만 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거든요. 이번 분기 실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경영전략실장이 발표를 시작했어요. 매출 상승, 영업이익 증가, 시장 점유율 1위. 모든 지표가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설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물류센터 안전사고 건은요? 그녀가 물었죠. 실장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경상 2명입니다. 업무 복귀 예정이고요. 설인은 자료를 넘겼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사람이 다쳤는데도 감정의 파동이 잃지 않았죠. 20년 전 그 사고 이후 그녀는 이렇게 변했어요. 타인의 고통을 읽을 수 없게 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설이는 다시 회장실로 돌아왔어요. 창밖 한강을 바라봤죠. 화물선 한 척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회사 소속 배였어요. 그때였어요. 가슴 한쪽이 뻐근하게 조여왔습니다. 쇄골 아래 금속핀 부위가 욱신거렸죠. 설이는 무의식적으로 그곳을 눌렀어요.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왜일까요? 배를 볼 때마다 이 통증이 찾아왔어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죠. 뭔가 중요한 걸 잊어버린 것 같은 느낌. 그런데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설이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는 계속 걸려왔어요. 3번, 4번, 5번. 결국 그녀가 받았습니다. 윤설인 회장님이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젊고 떨리는 음성이었죠. 누구세요? 저는 강태양입니다. 회장님을 찾아왔어요. 20년 전 그날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설인의 손이 멈췄어요.
쇄골 아래 금속핀이 다시 욱신거렸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그녀는 창밖 한강을 응시했습니다. 검푸른 물살 위로 햇빛이 부서졌죠. 그 순간 몸이 먼저 기억했어요. 이성보다 빠르게, 감정보다 먼저 뭔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남해 조선소 2층 회의실이었습니다. 오전 10시 계약직 용접공 면접이 시작됐어요. 서리는 본사에서 직접 내려왔죠. 신규 선박 건조 프로젝트 때문이었습니다. 면접 대기자들이 복도에 줄지어 앉아 있었어요. 대부분 중년 남성들이었죠. 낡은 작업복을 입은 사람, 면접용 와이셔츠를 갖춰 입은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분 들어오세요. 인사팀장이 문을 열었어요. 한 남자가 들어왔죠. 박도윤, 31살. 남색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팔뚝에는 용접 자국이 선명했어요.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도윤입니다. 서리는 서류를 훑어봤어요. 경력 8년 대형 선박 용접 전문. 자격증도 여러 개 보유하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 2년간 공백이 있었습니다. 2년간 일을 안 하셨네요. 이유가 뭡니까? 경영이사가 물었어요. 도윤이 잠시 머뭇거렸죠. 개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흘렀죠. 서린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때 도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윤의 시선이 그녀의 목선으로 내려갔죠. 회색 재킷 아래로 살짝 드러난 쇄골, 그리고 그 아래 피부 밑으로 비치는 작은 금속.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뭔가를 알아본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저 그거요. 그가 불쑥 말했죠. 회의실 앞 모든 사람이 그를 봤습니다. 바다에서 사람 살릴 때 쓰는 겁니다. 쇄골 고정핀.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임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죠. 인사팀장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박도윤 씨, 지금 무슨... 그런데 서린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왼쪽 쇄골 아래가 욱신거렸죠. 갑자기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어떻게 아십니까? 서린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도윤은 고개를 들었죠.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도 같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도윤이 작업복 단추를 풀었어요. 오른쪽 갈비뼈 아래에 똑같은 금속 고정핀이 있었습니다. 서린의 손이 떨렸죠. 박도윤 씨, 면접 중단하겠습니다. 경영이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서린이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그녀가 도윤에게 다가갔어요. 가까이서 그의 얼굴을 봤죠.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당신 20년 전에 서린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숨이 막혀왔죠. 쇄골 아래 금속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 비서 차민재가 달려왔습니다. 서린은 책상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했어요. 임원들이 당황해서 일어났죠. 괜찮습니다. 서린이 손을 내저었어요. 그런데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똑바로 봤죠. 밖에서 기다리세요.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죠. 회장님, 저 사람 뭔가 이상합니다. 신원조회를 다시. 인사팀장이 말했어요. 그런데 서린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밖 바다를 바라봤어요. 푸른 수평선이 멀리 보였죠. 20년 전, 금속 고정핀, 바다에서 사람을 살릴 때
단편적인 단어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그런데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을 뿐이었죠. 서리는 쇠골을 눌렀어요.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몸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남자를, 저 금속을, 그리고 바다를. 이건 단순한 면접이 아니었어요. 회의실 창문 너머로 도윤이 보였습니다. 그는 복도 끝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죠. 서린과 똑같은 자세로.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박도윤, 현장 안전 보조 특별 채용. 서린이 직접 결정한 인사였어요. 임원회의에서 반대가 있었죠. 회장님, 정식 면접도 통과 못한 사람을 왜 특채합니까? 경영이사 한석주가 물었습니다. 그는 서린의 오른팔이었어요. 15년간 함께 회사를 키워온 사람이었죠. 현장 관찰이 필요합니다. 직접 인력을 보고 판단하겠어요. 서린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한석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눈빛은 불편해 보였죠. 도윤은 조선소 3구역에 배치됐습니다. 신규 화물선 용접 현장이었어요. 하루 평균 10명의 작업자가 투입되는 곳이었죠. 그는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했습니다. 안전모 착용 확인합니다. 도윤이 현장을 돌며 체크했어요. 용접 작업자들의 장비를 점검했죠. 안전벨트, 보안경, 방화복. 하나하나 꼼꼼하게 봤습니다. 박 보조님, 너무 깐깐한 거 아닙니까? 한 작업자가 투덜거렸어요. 도윤은 대답 없이 벨트를 다시 조였습니다. 말수가 적었어요. 그저 묵묵히 일했죠. 서리는 일주일에 2번씩 조선소에 내려왔습니다. 겉으로는 공사 진행 확인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도윤을 지켜봤죠.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현장 사무실 모니터로 그가 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동료가 위험한 작업을 하면 먼저 다가갔어요. 높은 곳에서 용접할 때는 밑에서 지켜봤죠. 누군가 실수하려 하면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섰어요. 판단보다 몸이 먼저 움직였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오후 3시 2층 갑판 용접 작업 중이었어요. 한 작업자가 안전벨트를 제대로 채우지 않고 난간에 올랐습니다. 그때 발판이 흔들렸죠. 아! 작업자가 비틀거렸어요.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추락하기 일보 직전이었죠. 도윤이 달려갔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어요. 그는 작업자의 허리를 붙잡았죠. 자신의 몸을 난간에 부딪히면서까지. 괜찮습니까? 도윤이 물었습니다. 작업자는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도윤의 팔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난간 모서리에 긁힌 상처였죠. 서리는 그 장면을 2층 사무실에서 봤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쇄골 아래가 또다시 욱신거렸죠.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감각이었어요. 두려움. 20년 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소리쳤어요. 박도윤.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린과 눈이 마주쳤죠. 그는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어요. 피가 묻은 손이었습니다. 서린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처음으로 현장에 직접 들어갔어요. 작업복도 입지 않은 채로. 회장님, 위험합니다. 현장 소장이 말렸어요. 그런데 서린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윤에게 다가갔죠. 다쳤어요. 서린이 말했습니다. 도윤의 팔을 봤어요. 10cm 정도 찢어진 상처였죠. 괜찮습니다. 도윤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그런데 서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의무실 가세요. 작업 끝나고 가겠습니다. 지금 가라고 했어요.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 작업자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봤어요. 윤서린 회장이 현장 보조 직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건 처음 보는 광경이었죠. 도윤은 잠시 그녀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본사 회장실이었습니다. 한석주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서리는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죠. 별일 없었어요. 박도윤 때문에 작업을 중단시켰다던데요. 작업자들이 불만입니다. 한석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서리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안전이 우선이에요.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도윤을 너무 신경 쓰십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려요. 뭐라고요? 회장님이 변했다고 합니다. 예전 같지 않다고요. 서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한석주는 한 발 다가섰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회사가 흔들립니다. 제거하시죠. 제거? 계약 해지하세요. 명분은 제가 만들겠습니다. 서린은 창밖을 봤습니다. 여의도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차갑고 완벽한 불빛들이었죠. 안 돼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한석주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왜입니까? 서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저 도윤을 보내면 안 된다는 확신만 있었죠. 쇄골 아래 금속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 이사님, 나가보세요. 회장님, 나가라고 했어요. 한석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죠. 서리는 혼자 남았습니다. 어두운 회장실에서 창밖만 바라봤어요. 쇄골을 눌렀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느껴졌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성적으로는 한석주가 옳았습니다. 그런데 몸은 거부했죠. 처음으로 이성이 아닌 감각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부를지 서리는 아직 몰랐어요. 새벽 4시 조선소 3구역에서 불이 났습니다. 용접 작업장 화재였어요. 불길이 치솟았죠. 소방차 5대가 출동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어요. 그런데 자재 창고가 전소됐죠. 피해액은 30억 원. 언론이 즉각 보도했습니다. 대형 조선사 화재, 안전관리 구멍. 기사가 쏟아졌어요. 그리고 다음 날 또 다른 기사가 떴습니다. 화재 원인, 현장 안전 보조의 점검 누락. 박도윤의 이름이 나왔어요. 사진까지 실렸죠. 기사는 구체적이었습니다. 도윤이 당일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어요. 증거도 있었습니다. CCTV 영상, 점검 일지, 동료 증언. 모든 게 도윤을 가리키고 있었죠. 서리는 본사 회장실에서 기사를 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도윤은 누구보다 꼼꼼한 사람이었거든요. 회장님, 긴급 이사회 소집됐습니다. 비서 차민재가 들어왔어요.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죠. 회의실에는 이미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서린의 시선을 끌었어요. 최진혁 상무. 서린의 처남이었습니다. 그는 그룹의 실세였어요. 재무, 인사, 법무를 모두 장악한 사람이었죠. 15년 전 서린의 여동생과 결혼했습니다. 그 후 승승장구했어요. 회장님, 이번 사건 심각합니다. 최진혁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언론이 들끓고 있고 주가도 하락했어요. 즉각 조치가 필요합니다. 어떤 조치요? 서린이 물었습니다. 최진혁은 자료를 내밀었어요. 박도윤 즉시 해고, 그리고 형사 고발하겠습니다. 회사 이미지 보호 차원에서요. 서린은 자료를 봤습니다. 완벽했어요. 증거,
증언, 법률 검토까지 빈틈이 없었죠. 박도윤은 제가 특채한 사람입니다. 설인이 말했어요. 최진혁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 아닙니까? 회장님의 판단 착오로 회사가 피해를 봤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경영이사 한석주가 고개를 숙였어요. 다른 임원들도 침묵했죠. 설인은 최진혁을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증거를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설인이 말했어요. 최진혁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회장님, 시간이 없어요. 지금 언론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결단을 내리셔야 해요. 일주일만 주세요. 안 됩니다. 오늘 결정하셔야 합니다. 최진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설인은 쇠골을 눌렀습니다. 금속이 뜨겁게 느껴졌죠. 그때 한석주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상무님 말씀이 맞습니다. 회사를 지켜야 해요. 설인은 한석주를 봤어요. 15년 동안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돌렸죠. 결국 설인은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고 처리하세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쇠골 아래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 조선소 정문 앞이었습니다. 도윤이 짐을 싸서 나왔어요. 경비원이 그의 출입증을 회수했죠. 박도윤 씨 출입 금지입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화재 원인이 본인 과실 맞습니까? 사과 한마디 하시죠. 배상은 어떻게 할 겁니까?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계란을 던졌죠. 도윤의 어깨에 맞았어요. 사람 죽을 뻔했잖아. 군중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도윤은 멈춰 섰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억울함보다 더 깊은 감정이었어요. 배신감이었죠. 도윤은 조선소 2층을 올려다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설인이 보였어요. 그녀도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도윤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설인은 알 수 있었습니다. 왜요? 설인은 창문에서 물러섰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쇠골이 불타는 것처럼 아팠죠. 그날 밤 설인은 회장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불을 끄지 않았어요. 그저 의자에 앉아 천장을 봤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진혁이었어요. 형님, 잘 처리하셨습니다. 회사를 지키셨어요. 설인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거지처럼 들렸거든요. 쇠골을 눌렀어요. 금속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20년 전부터 박혀있던 이것, 도윤도 가지고 있던 이것, 바다에서 사람 살릴 때 쓰는 것. 설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기억이 스쳤어요. 단편적이고 흐릿했죠. 파도 소리, 비명, 차가운 물, 그리고 누군가의 손. 안 돼. 설인이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심각하게 잘못됐죠.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책상 위 서류를 봤어요. 화재 조사 보고서, 증거자료, CCTV 영상 목록. 설인은 자료를 하나하나 펼쳤습니다. 밤새도록 읽었어요. 새벽 4시가 됐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CCTV 영상 목록에 빠진 카메라가 하나 있었어요. 3구역 후문 카메라. 왜 빠졌을까요? 설인은 조선소 보안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3구역 후문 영상 보내주세요. 사고 당일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후 영상이 도착했어요. 설인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새벽 3시 50분 한 사람이 후문으로 들어왔어요. 얼굴이 보였습니다. 최진혁의 비서였습니다. 설인의 손이 떨렸어요.
영상은 계속됐죠. 비서가 용접 작업장으로 들어갔습니다. 10분 후 나왔어요. 손에 아무것도 없었죠. 그리고 40분 후 불이 났습니다. 서리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최진혁, 조작된 증거, 도윤을 제거하려는 의도. 왜일까요? 왜 도윤을 없애려 했을까요? 쇳골이 욱신거렸습니다. 20년 전 해상사고, 금속 고정핀, 바다. 서리는 일어섰습니다. 눈빛이 변했어요.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이었죠. 이제 알아야겠어.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을, 20년 전 그날을, 그리고 박도윤이 누구인지를. 두통이 심해졌습니다. 서리는 결국 병원을 찾았어요. 강남의 대학병원이었죠. CT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서리는 촬영대에 누웠습니다. 기계가 천천히 움직였죠. 촬영이 끝났어요. 의사가 영상을 보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회장님, 이 고정핀은 언제 박으신 겁니까? 20년 전입니다. 어느 병원에서 수술 받으셨어요? 서리는 잠시 생각했어요. 기억이 흐릿했죠. 잘 모르겠습니다. 사고 후 정신을 잃어서요. 의사가 화면을 확대했어요. 고정핀을 자세히 봤습니다. 이상하네요. 이건 정식 의료용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현장에서 급히 고정한 겁니다. 구조자가 임시로 박은 거예요. 서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의사가 계속 말했죠. 보통은 병원 도착 후 교체하는데 그냥 두셨네요. 당시 의식이 없으셨나 봅니다. 서린은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벽에 기댔어요. 숨이 가빠졌죠. 현장 구조자, 임시 고정, 20년 전.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기억이 스쳤어요. 파편적이고 흐릿한 장면들이었죠. 차가운 바다, 밤, 비명소리, 파도에 휩쓸리는 몸. 숨이 막혔어요. 물이 코로 들어왔죠. 그때 누군가의 손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힘껏 끌어당겼어요. 물 밖으로 나왔죠. 괜찮습니까?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젊고 다급했습니다. 서리는 피를 토했죠.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았어요. 남자가 그녀의 쇄골을 만졌습니다. 뼈가 어긋나 있었어요. 고정해야 합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남자는 배 안에서 뭔가를 찾았어요. 금속 핀이었습니다. 응급용품이었죠. 아, 서린이 비명을 질렀어요. 남자가 핀으로 쇄골을 고정했습니다. 피가 흘렀죠. 살아야 합니다. 꼭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그는 서린을 구명 보트에 태웠습니다. 자신은 타지 않았어요. 당신은요? 서린이 물었죠. 남자는 웃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어요. 전 괜찮습니다. 회장님만 살아가세요. 그가 보트를 밀었어요. 서리는 파도에 떠내려갔습니다. 남자는 점점 멀어졌죠. 이름이 뭡니까? 서린이 소리쳤어요. 남자의 대답이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박진호입니다. 서리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기억이 홍수처럼 쏟아졌어요. 눈물이 흘렀죠. 20년 만에 처음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박진호, 현장 책임자, 불법 폐유 투기를 막다가 실종된 사람, 그리고 박도윤의 아버지. 서리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검색했습니다. 20년 전 해상사고 기록. 신문 기사가 나왔죠. 현장 책임자 박진호, 시신 미발견. 유족, 아들 박도윤 10일 홀로 남아. 서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쇳골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도윤은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녀를 살리고 사라진 아버지를요. 그리고 그녀는 20년 동안 잊고 살았어요. 그 은혜를, 그 희생을. 서리는 일어섰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제 알았습니다. 해야 할 일을요. 서리는 도윤의 집을 찾았습니다. 부산 영도구의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계단을 올라 초인종을 눌렀죠.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나타났어요. 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요. 들어오세요. 도윤이 말했어요. 서리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낡은 사진이 있었죠. 중년 남자와 어린 소년, 박진호와 어린 도윤이었어요. 서리는 사진을 봤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알고 있었어요? 서린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죠. 네. 아버지가 회장님을 구하고 돌아가셨다는 것. 그리고 회사가 진실을 덮었다는 것도요. 왜 말하지 않았어요? 도윤은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멀리 보였어요. 아버지는 늘 말했어요. 살아남은 사람은 대신 살아야 한다고. 원망하지 말라고요. 서린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윤이 계속 말했어요. 저는 회장님이 잘 사시는 걸 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요. 그런데 나는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을 배신했죠. 해고하고 모욕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도윤이 말했어요. 서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CCTV 영상 분석 자료였어요. 이걸 보세요. 최진혁 상무가 화제를 조작했어요. 도윤이 자료를 봤습니다. 그의 표이 굳어졌죠. 왜 이런 짓을 합니까? 20년 전 진실이 드러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서린이 설명했어요. 당시 불법 폐유 투기는 최진혁의 지시였다는 것. 박진호가 그걸 막으려다 사고가 났다는 것. 그리고 회사는 모든 걸 은폐했다는 것을요. 상무님이 모든 걸 숨겼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타나자 위협을 느낀 거예요. 도윤은 주먹을 쥐었어요. 그러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리는 일어섰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바로잡겠습니다. 20년 전 잘못도 지금의 거짓도요. 사흘 후 본사 대회의실이었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어요. 전 임원과 사회이사가 모였죠. 최진혁도 있었습니다. 그는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회장님, 무슨 일로 급히 소집하셨습니까? 서리는 대답 대신 스크린을 켰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됐어요. 최진혁의 비서가 조선소 후문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었죠. 이게 뭡니까? 최진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서리는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화재 당일 상무님 비서가 새벽 3시에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0분 후 불이 났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최진혁이 일어섰죠. 억측입니다. 비서가 정기점검차 갔을 수도 있잖습니까? 새벽 3시에요? 서린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그녀는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비서의 통화 기록입니다. 화재 전날 상무님과 12통 통화했어요. 그리고 이건 계좌 이체 내역입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5천만 원. 최진혁에서 비서 계좌로 입금된 돈이었죠. 이건 최진혁이 말을 더듬었어요. 서리는 마지막 자료를 띄웠습니다. 20년 전 해상사고 보고서입니다. 당시 불법 폐유 투기를 지시한 사람. 최진혁 당시 과장이었어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최진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그걸 막으려다 돌아가신 분. 박진호 현장 책임자. 그분의 아들이 박도윤입니다. 한석주가 숨을 들이켰어요.
다른 임원들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죠. 상무님은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박도윤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화제를 조작하고 그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최진혁이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회장님, 이사회 결의를 요청합니다. 최진혁 상무 즉각 해임. 그리고 형사 고발하겠습니다. 표결이 진행됐어요. 만장일치 가결이었습니다. 최진혁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1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서리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연민도 분노도 없었어요. 그저 차가운 정의만 남아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서리는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이 흐르고 있었죠.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잡아야 할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어요. 일주일 후 본사 대강당이었습니다. 정기 주주총회 날이었어요. 1000명이 넘는 주주와 임직원이 모였죠. 언론사 카메라도 15대나 설치됐습니다. 서린이 단상에 올랐어요.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섰죠.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강당을 채웠어요.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20년 전 해상 사고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술렁거림이 일었어요. 서리는 화면을 켰습니다. 사고 당시 자료가 나타났죠. 당시 우리 회사는 불법 폐유를 투기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였어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서린이 계속 말했어요. 현장 책임자 박진호 씨가 이를 막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죠. 박진호 씨는 저를 구하고 바다에 남았어요. 화면에 박진호의 사진이 떴습니다. 그리고 어린 도윤의 사진도 나왔어요. 그분은 11살 아들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진실을 은폐했어요. 저 역시 공범이었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기자들이 받아쓰기 시작했죠. 최근 조선소 화재 사건도 같은 맥락입니다. 서리는 다음 자료를 보여줬어요. CCTV 영상과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최진혁 상무가 진실 은폐를 위해 화재를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박진호 씨의 아들 박도윤 씨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서리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심호흡을 했죠. 저는 오늘부로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합니다. 순간 강당이 얼어붙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효율로 세운 회사는 사람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늦게 깨달았어요.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쇠꼬를 눌렀어요. 20년 동안 박혀있던 금속이 느껴졌죠. 박진호 씨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의 아들에게 상처를 입혔어요. 이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게 오래 1000명 앞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그날 오후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최진혁이 체포됐어요. 방화교사, 위증교사, 증거인멸. 혐의가 쌓였죠. 할 말 없습니다. 최진혁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는 호송차에 올랐죠. 경찰은 20년 전 사건도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은폐에 가담한 임원들이 소환됐어요.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죠. 도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서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박도윤 씨, 한 말씀 해주십시오.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께서 자랑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도윤은 기자들을 피해 걸어갔습니다. 사흘 후 인천 앞바다였습니다. 작은 어선 한 척이 떠 있었어요. 서린과 도윤이 배에 타고 있었죠. 서린은 하얀 국화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파도가 일렁였죠. 이 근처였습니다. 도윤이 말했어요. 20년 전 사고 해역이었습니다. 서리는 국화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꽃이 파도에 떠내려갔어요. 그녀는 손을 모았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바람이 그녀의 말을 실어갔어요. 도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두 사람은 한동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평선이 멀리 보였어요. 햇빛이 물결 위로 부서졌죠. 서린이 쇳골을 만졌습니다. 금속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통증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망치지 않았어요. 박도윤 씨, 서린이 말했어요. 도윤이 그녀를 봤죠. 이제 뭐 하실 겁니까? 도윤은 바다를 봤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용접일 계속하려고 합니다. 배 만드는 일이요. 왜요? 아버지가 사랑한 일이니까요. 저도 바다가 좋거든요.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바다를 봤어요. 저는 현장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안전관리 일을요. 작은 배에서 시작하겠어요. 회장님이요? 이제 회장 아닙니다. 그냥 윤서린이에요. 도윤이 작게 웃었습니다. 서린도 따라 웃었어요. 20년 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배가 천천히 항구로 돌아갔어요. 뒤로 물살이 하얗게 부서졌죠.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바다를 봤습니다. 쇳골의 금속은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서리는 이제 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건 상처가 아니었어요. 증거였죠. 살아남았다는, 책임져야 한다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항구가 가까워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편안했어요. 처음으로 편안했습니다. 이제 바다는 두렵지 않았어요. 6개월 후 부산 영도구였습니다. 작은 건물 앞에 현판이 걸렸어요. 박진호 해운 안전재단이었죠. 서린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은 소박했어요. 책상 3개, 파일 캐비닛, 그리고 벽에 걸린 사진 한 장. 박진호의 모습이었습니다. 윤 대표님, 오늘 교육 준비 끝났습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재단 대표였어요. 오후 2시 조선소 교육장이었습니다. 현장 노동자 50명이 모였어요. 작업복 차림이었죠. 도윤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이제 정규직 안전교육 강사였어요. 오늘은 고소 작업 안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그는 안전벨트 착용법을 시연했죠. 작업자들이 진지하게 지켜봤습니다. 서리는 뒤에서 교육을 지켜봤어요. 도윤의 모습이 박진호와 닮았습니다. 꼼꼼하고 성실했죠. 교육이 끝났어요. 작업자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도윤이 서린에게 다가왔어요. 오늘 수술 날이죠? 네. 서린이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쇳골을 만졌어요. 20년간 박혀있던 금속이었죠. 괜찮으시겠어요? 떼야죠. 이제는요. 두 사람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부산대학병원이었어요. 외과 전문의가 기다리고 있었죠. 국소 마취로 진행하겠습니다. 10분이면 끝나요. 의사가 설명했어요. 서리는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도윤이 옆에 섰죠. 시작하겠습니다. 마취 주사가 들어갔어요. 쇄골 부위가 무감각해졌습니다. 의사가 메스를 들었죠. 피부가 열렸어요. 금속 고정핀이 드러났습니다. 의사가 핀셋으로 잡았어요. 빼겠습니다. 천천히 당겨졌습니다. 20년간 서린의 몸에 박혀있던 금속이었어요. 박진호가 급히 고정했던 그것이었죠. 핀이 빠져나왔습니다.
작은 금속이었어요. 그런데 무게는 20년의 시간만큼 무거웠습니다. 끝났습니다. 의사가 상처를 봉합했어요. 거즈를 붙였죠. 서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깊게, 천천히. 가슴이 편안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어요. 이제 숨이 막히지 않네요. 서린이 중얼거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해질 무렵 영도 방파제였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죠. 파도가 철썩였습니다. 갈매기가 날아갔어요. 석양이 수평선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자랑하고 싶네요. 도윤이 말했어요. 서린이 그를 봤죠. 뭐요? 제가 아버지 일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회장님이 아버지의 뜻을 기억해 주신다는 것이요. 서린은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어요. 박진호 씨가 가르쳐 주셨어요. 뭐요? 살아남은 사람은 잘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게 진짜 책임이라는 것을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어요. 편안한 침묵이었죠. 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기억해 주셔서요. 서리는 도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단 직원이었어요. 대표님, 다음 주 교육 신청이 3곳 더 들어왔습니다. 알겠어요. 준비하겠습니다. 서린이 전화를 끊었어요. 그녀는 일어섰죠. 도윤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가시죠. 할 일이 많아요. 두 사람은 방파제를 걸어 나왔습니다. 석양빛이 그들의 뒤를 비췄어요. 서리는 쇠골을 만졌습니다. 거즈가 느껴졌어요. 금속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억은 남아 있었죠. 그 기억으로 누군가를 지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거칠었어요. 파도가 높았죠. 그런데 두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과거가 아닌 선택으로, 상처가 아닌 의지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재단 건물이 저 멀리 보였어요. 작지만 단단한 건물이었죠. 그곳에서 누군가의 안전을 지킬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서린과 도윤은 그곳을 향해 걸었어요. 나란히, 천천히. 바다 위로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빛나기 시작했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 있었죠. 살아남았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에는 책임이 따르죠. 누군가의 희생으로 오늘을 살고 있다면 그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상처는 지우는 게 아니라 기억하는 겁니다. 그 기억으로 다른 누군가를 지킬 수 있으니까요. 효율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성공보다 진실이 먼저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그럼 지금까지 비비스톤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